한 달간의 볼리비아 여행을 끝마치고 페루에 입성했습니다. 모처럼의 새로운 나라 여행이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새로울 게 전혀 없습니다. 페루나 볼리비아나 국민의 다수를 아메리카 원주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와 구별되었던 페루만의 감성도 있었는데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행상인들의 호객 행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페루 하면 마추픽추이고 마추픽추 하면 관광업이고 관광업 하면 뭐든 돈과 연결되는 법이니까요. 페루에서의 첫 번째 여행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 티티카카오에 자리 잡고 있는 푸노입니다. 그냥 거대한 호숫가처럼 보이겠지만 이래봬도 해발 고도가 3,800m로 백두산보다 아늑히 높습니다. 아무튼 이 호수에 오는 여행자들의 목적은 대부분 똑같은데 원주민 우루족이 살고 있는 갈대로 만든 인공섬 우루스섬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굳이 가고 싶었던 곳은 아니었어요. 원주민 투어라고 해봐야 그냥 흉내만 내는 투어일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제가 했던 가장 싼 투어의 가격이 우리 돈 6,000원 정도였으니까 굳이 안 갈 이유도 없던 곳이었죠. 관광업의 나라 페루답게 유람선 내부는 깨끗했고 가이드의 설명도 자세한 것이 책에도 잘 갖춰진 듯 하네요. 하지만 그게 뭔 소용인가요? 다행히 유람선의 2층에도 올라갈 수 있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호수는 드넓고 파도는 잔잔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전형적인 평화로운 호수를 가르는 유람선의 풍경이었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 딱 좋은 그런 풍경이었다고. 아이고, 멍 때리다 보니까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나 보군요. 섬은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작은 무인도 같이 생겼는데 정말로 모든 게 지푸라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환영 인사 텐션이 뭔가 김 빠진 콜라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표정을 보아하니 환하게 웃고는 있는데 이 상황이 재밌던 것인지 아니면 쑥스러웠던 것인지 묘하긴 하지만 그들의 웃는 모습이 보긴 좋았습니다. 뭔가 이런 투어는 진짜도 가짜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뭐 그런 원주민의 무기력한 모습만 보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막상 이곳에 방문해보니 일단 그런 무기력함은 안 봐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탓인지 원주민 아이도 스스럼 없이 낯선 여행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가이드는 원주민들이 어떻게 섬을 만들고 보수를 하고 무엇을 먹는지 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끝나면 자유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쪼매난 섬에서 할 것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갈대로 만든 집 내부를 살짝 기웃거리다 보면 몇 분 지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시간은 사실상 기념품 구매 시간이 됩니다. 투어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역시 관광업의 나라 페루였죠. 하기야 뭐 6,000원짜리 투어이다 보니까 우체국까지 있다는 가장 큰 갈대섬에는 가지 않나 봅니다. 원주민들은 사실 이 기념품들을 팔아 생계를 이어갈 테니까 하나쯤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도 전혀 쓸모없는 물건을 배낭에 쑤셔 넣을 생각을 하면 지갑을 도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갈대로 만든 원주민들의 보트는 타기로 했습니다. The boat, Yeah? is 10 sol. 10 sol for persons. Nice experience for you because you visit only once the Titicaca Lake. 예. I take a picture with you back to country. You show your families. Look at I visited Titicaca Lake. It's 가격이 우리 돈 3,000원으로 투어 가격의 절반이나 했죠. 이 정도면 뭐 거의 DLC 수준이죠. 그래도 원주민도 도와주고 전통 방식으로 안데스의 호수 위를 떠다니는 건 뭐 해볼 만한 경험이니까요. 배를 타고 나갈 때 우루족 여인들의 축하 공연이 열립니다. 짜친 듯 쑥스러운 듯 순박한 모습이 은근 매력있네요.
Hasta la vista, baby. 참고로 당시에 저는 이 노래가 무슨 남미의 전통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바모스 알라 플라야라는 노래는 루나라고 하는 가수의 Vamos a la playa. 오야 라는 곡이었고, 마지막으로 건넨 인사말은 Hasta la vista, baby. 뭔가 섬뜩하네요. 뭐 아무튼 우로족은 예로부터 유머에 통달했던 부족이었나 봅니다. 전통 방식의 배는 고요한 호수를 가로질러 토토라라고 하는 갈대들이 우거진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곳의 갈대로 섬부터 집부터 배까지 모두 다 만드는 것이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맛은 어떤지 묻지 마세요. 제가 처먹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한 대 때리고 싶네. 사실 정말 할 거 없는 투어였는데 당시 저에겐 의외로 만족스러운 투어 구성이었습니다. 사실 이날은 푸노에 도착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럼 그 4일 동안 전 뭘 했냐면 장염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산악자전거 타고 설산 꼭대기부터 아마존 정글까지 갔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소 적응에 한여름과 늦가을을 오가며 쉬지도 않고 몸을 혹사시키니 이 신체 면역력이 버틸 리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어린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전체 이용과 여행도 해야 하는 법이죠. 원주민 아이와 관광객 아이가 어느새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행 온 아이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네요. 우로족 아이에게는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아이는 또래의 아이가 관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그 아이를 위해서 사진 모델이 되어야만 했고, 용돈을 벌기 위해 1,500원짜리 열쇠고리를 팔아야만 했죠. 당시엔 얘가 인생의 불공평함을 느끼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뭐 기호였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저맘때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 부의 재분배 같은 심각한 것들이 아니라 그저 함께 놀 수 있는 친구였을 테니까요. 생각해보면 저도 초딩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짜증내긴 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매주 금요일 태권도장에서 할 수 있었던 오징어 게임이었죠. 아마도 아이들이 바라보는 티티카카는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우로스 섬은 원주민의 전통을 구경하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의 민속촌 같은 곳이었죠. 그곳엔 쑥스러운 미소와 노래가 있었고, 잔잔한 호수에 토토라 보트가 있었고, Cambio, por favor. No tengo cambio. 팁을 주는 대신 이 악물고 잔돈 챙기는 여행자가 있었고, Para que te gane un amigo surcoreano, ¿no? 그런 여행자도 위트로 대할 줄 아는 우로족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뭐 별 얘기는 아니겠죠. 원주민들의 전통을 보존한다는 것, 물론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바라는 건 그들이 이 위트 있는 삶을 계속 이어가서 이곳이 우리나라의 민속촌처럼 정말 재미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분 뭐라고 말한 거죠, 진짜? 스페인어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댓글로 해석 좀. 뭐라고 한 거지?